자, 여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오늘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마감일이죠.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마 처음에는 이제 5월 16일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아마 좀 느려져서 5월 21일까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차라고 써져 있지만 이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있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셔야겠지만 거기서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확정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제 가입이 되는 그 조건 중에 이제 재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은 이제 금융재산이죠. 그리고 혹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 재산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겠죠. 자, 오늘 내용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재산 조사를 보면 일단은 이 재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환산율이라든지 소득 환산액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이제 조사하는 재산은 일단 일반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 재산이 있고, 금융 재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채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쉽습니다. 토지, 건축물 같은 이제 일단 부동산이 있으면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재산이라는 것과 주거용 재산이라는 걸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소득 환산율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소득이 덜 잡힙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얻는 데에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런 것까지 다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좀 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공제가 지역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은 9,900만 원이죠. 기본재산의 개념이 이제 쓰이는 곳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차상위 계층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를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기초생활보장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라고 해서 구분하는 범위가 여기랑은 좀 다른데요. 서울만 9,900만 원을 공제해주고 경기도는 또 8천만 원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셔서 내 재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재산액이라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용에서 일단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남으면 일반 재산, 그래도 남았으면 금융재산으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원래 보통 이런 복지사업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재산,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금융재산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월 소득 환산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로 되어 있잖아요. 100%. 자, 그냥 자동차 가액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월 기준이니까 12개월로 나누긴 하겠지만, 만약 1,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죠. 2,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 자, 벌써부터 탈락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차량 가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줘야 되는 가액을 일단 1순위로 하고요. 이 적용되는 순위도 다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재산들의 환산율을 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 같은 경우에는 1.04%,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4.17%, 금융 재산도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만약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재산의 공제가 다 돼 있다고 치면 공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4.17%를 곱합니다. 그러면 41만 7천 원이죠. 그럼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월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약 36,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산이 이제 나중에 부채를 뺍니다. 이 공제가 부채 공제가 있고 기본 재산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제출하시면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좀 살펴보면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100%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 금액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그게 없다면 또 나머지 기준을 다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일까라고 궁금하시면 이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량 기준 가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제 그 연식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요새는 전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는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받고 지자체에서도 받는데 이거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보조금 받았어도 이거는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재산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제외되느냐?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즉 이제 중형차
좀 큰 자동차는 제외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장애인 사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있고 또 이제 그 국가유공자나 다른 법에 의해서 상위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직접 쓰시는 자동차는 제외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생업용 자동차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기량 기준도 있고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라면 된다. 다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수 자동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소득 환산율이 100%가 아니라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에 아예 제외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 자동차가 두 개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제외되고 하나는 4.17%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오래된 자동차, 차량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자, 가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또 이륜 자동차는 260cc 이하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원래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에서 이제 재산 조사를 할 때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 생활준비금 공제라고 해서 이제 500만 원 공제가 있거든요. 이게 500만 원 공제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공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면 내가 가입이 안 될 것 같았는데도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도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또 이제 특수한 예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채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금. 어디까지 금융회사 대출금이냐라는 거를 여기서 정하고 있고, 또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기관이면 대출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개인 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원 판결문 같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미결제금이 이제 밑줄에 쳐져 있는데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인데 일시불 또는 할부 사용액의 결제 잔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죠?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요.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재산을 보고 있지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 평가를 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같은 경우에는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고 재산 가액에서 기본 재산의 공제, 부채 공제를 한 다음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월 얼마의 소득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즉 소득 평가액으로 일단은 소득을 파악한 다음에 재산까지 포함을 시킨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냐 이걸 본다는 거죠. 사실 저소득 가구라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원래부터 이 취지가 이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하게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좀 힘들겠죠. 자, 오늘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이고요. 자, 재산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